일어나서 좀 일어났어요.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차 때는 제가 3차 때 오게 돼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게 다른 게 있었는데 서서 말씀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해서 1차, 3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4차 업체까지 가고 싶으시다. 또 끌고 가고 싶으시다는 그 얘기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가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용자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면 왜 다시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원치 않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요일 이 낮에 저희가 시간과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계속 한다는 게 반갑지 않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 분들에게 친밀하게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지만 4차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는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좀 혼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십니까? 어떤 질문이나 게임은 소비재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을 하는 거고 그 소비재, 그러니까 욕정적으로 말하는 소비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은 좀 간담회를 뒤에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바뀌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기회가 없어지면은 그렇지 않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없는 말씀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접점이 확인이 됐다면 또 앞으로 계속 이 자리가 필요할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시죠.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게 4차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좀 공감되는 부분이 1차, 2차 때 나왔던 질문이 3차에 계속 나오지 않느냐. 1차, 2차 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3차에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대답을 받는 게 좀 불만스럽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좀 공감했던 거는 그 1차, 2차 때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공개하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1차, 2차 때 나왔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그 기록을 하고 있거나 좀 뭐 소개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일단 어떠세요? 회의 내용에 대한 저희가 요약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때 또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하는 반영하고 성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4차 간담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게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내용들의 이것들이 좀 뭐 요약본 형태더라도 뭐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좀 이러한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개나 공유가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 내용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연초에 서비스 과제들을 진행 사항들을 공개했듯이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공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괜찮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을 때 등록금이 되고 직권 뭐 재분류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그 정말 순수한 인도의 민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성 민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게임이 정말 성공적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 게임이 뽑기 싫어.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만으로 그냥 뭔가 집단 행동을 해서 민원을 하는 사례.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 게임의 그 블락타이프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제 생각에는 생각하시는 게이머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악성일 수 있는 민원과 정말 순수한 의미의 민원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게임을 모니터링 및 직관 제휴를 저희 찾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정부 관계에서 부처 검토를 하고 그 부처 검토를 한 것을 팀내에서 권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권한 검토한 것을 국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국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우리 주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외부위원 주관해서 5분이 지금 저희 주권자들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보고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자기를 가지고 이 때문에 대해서 신고했다고 해서 당연히 주권자 연구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신 거, 나는 2022년 5월경에 그 자동 진행 기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그 시행령이 정확하게 진짜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계속해서 업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동 진행 당시 시행령이 발표되고 이제 정책이 잘 떠오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서리스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개정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 혼자되는 거는 부사 팀에서 나가서 해당 내용에 대한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뚝딱이 자동 진행인지 이용해서 운영을 하거나 영업장에 이용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경으로 다른 USB에 꽂아서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손을 대거나 아니면 유출됐을 때 그런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그거는 저희가 생명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보면 아직도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론과 게임들이 지금 신청되고 있는 수량이 많이 좀 줄어든 걸로 봤을 때는 법 취지에 맞는 알맞는 게임들이 좀 맞춰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시행되고 한 이후에 시행령을 지켜서 하고 있는 업계 컴퓨터들만 사실 지금 힘들어지고 굉장히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원인이 저는 1차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 시행령만 일단 제대한 시행령만 검토를 하시고 그 후에 그 사업 관리나 상속 어떤 부분에서 정말 좀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 진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소들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나 상속 부분에 국무부에서 선생님만 이제 시행령만 대대한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그 시행령을 지켜 나가는 업계들, 업체들 그리고 개발사들과 주로 성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뜯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그 사후 관리를 대책을 좀 꼼꼼하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공기신문기에 올리고 개간에도 내가 지립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변한 것은 없고 더더욱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르쳐 있는데 일단 그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내부 관리원에서
의사가 계신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 상황에 업체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행에 대한 부분에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잘못해서 운영하고 50%나 하고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영업장을 완전 닫고 운영하고 아예 그냥 왜냐면 법에 안 맞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니까요. 그런 부분이 생각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냥 당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기관 자체적으로 다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피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공기능장치 정화조가 이 문을 일단 닫고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능장치를 안 쓰는 조서라는 동작에 지금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업관리 안 되니까 실제로 손방망이 피고 왜안 되니까 실제로 피고는 뭐 항상 어려운 것은 쉽게 나가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을 닫게 해서 그런 상황은 절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나가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거에 있어서 결국 사업부에서 어떤 양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저희 신분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 팀에 있는 사업관리 있는 팀에게도 전달해서 좀 더 전적에 팀을 이루어져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점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단속은 사실 게임장에 대한 사후관리 단속 권한은 경찰하고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지능장치의 시행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점점 이렇게 이제 아까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용자 사실 소통 간담회인데 오늘 사업자분께서 오셔서 조금 그런데 그런 그 사항들은 또 추후에 저희가 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용자 간담회인데 죄송한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신청해서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수리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키드께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 아키드께서는 온라인 모바일보다는 컨텐츠의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아키드께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완화시켜서 완전된 아키드 업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좀 앞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청구 계획 시간당 요금을 2만 원으로 상향도를 한다고 협단체자와 개관위에서 미팅을 제가 내려온 선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혹시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 이송이 나다 보니 굉장히 불안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시면 대단히 공지사항이나 청년마당 중에 정확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업계가 그 부분을 의사 표명을 확실하게 내려주시면 바랍니다.
콘텐츠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씀하신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점은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끝나고 나서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등록부를 팀장이다 보니까 그런 뭐 1만 원에 대한 2만 원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있습니다. 미국자 간담회 제시에서 합니다. 보면 체포하면서 있는 시간을 딱 주시면 제가 앞으로 방송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배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2018년도 이전의 회의록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지난번 2차 간담회 때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개관이 쪽에서는 공개를 하고 싶은데 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쪽에 물어봐야 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저는 읽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을 기준으로 18년 이전에 17년이 있습니다. 17년 이전에 이제 회의록들은 지금의 회의록 작성 방법이나 양식이나 서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 콘테스트를 이렇게 다 풀어서 작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게임사의 여러 가지 연구 기획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심의할 때 사실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 그런 이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18년 기점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데 원칙을 다 이제 우리 위원분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의록을 이제 좀 요약적으로 현재의 요약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고 비공개 청구했을 때 그게 이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오히려 올해부터는 모든 걸 다 이제 공개하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이전의 회의록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공계 청구했을 때 저희가 비공개 결정하는 사유가 현저한 게임의 내용들을 공개했을 때 심의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어려운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좀 저희가 비공개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행심위에서도 저희의 심의의 어떤 위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의의 어떤 지정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동의가 해서 사실 비공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답변하신 분이 지금까지 2018년도 이전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게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뭐 위원들 분한테 물어봤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 회사에 물어봤거나 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들은 그때 당시 위원들은 지금 건전하고 있지 않죠. 저희 위원회의 몸을 이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임기가 끝나서 이제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공계 청구가 들어오는 18년 이전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 상세한 내용들로 인해서 게임사에도 또 저희 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의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는 순서 중에 심의 관련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발언을 제가 들어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예, 뭐 5페이지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5페이지라고 말씀드린 건 시행 규칙에 의해서는 이제 위원회에 이임한다는 그 이임에 따라서 위원회 등록 분류 규정에 전체 연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도대 형성의 의무가 그래서 그 내용종 표시의 7가지 사항들을 5페이지에 걸쳐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그 규정을 제가 좀 여기서 아까 간략하게 5페이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심의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냈던 민원의 답변 중 하나인데요. 어떠한 한국적 특수성을 등급 분류 기준에 반영하는지 구체적, 소수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라고 하면서 구체적이나 소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준을 잡고 심의한다거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기준도 있고 직간접적인 기준도 없다라고 답변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심의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내용의 답변이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받으시는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나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게임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적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전개하는 과정이 객관적인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게임에 관련해서 예시가 있는데 아예 완전히 동일한 게임인 페르소나2 제아블 그리고 마리오 파티 어드밴스 이거는 분명히 동일한 게임인데 아예 심의가 그때그때 달랐단 말이죠. 그럼 객관적이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런 사례가 지금 트리 오브 세이비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3건이고 더 찾아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일단은 그 게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개의 게임을 가지고도 안에 있는 컨텐츠가 달라서 12대, 15대 성분이 분별하고 각각 등급의 특징을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 대한 차이인지 그리고 내가 저희 말고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인지 아니면 민간 기구이 컨텐츠 등급을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지 그런 부분에 약간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임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충족드려서 현재 참 어려운 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존 게임이 심의되었을 때 다른 등급이 기준이 맞춰도 기존에 심의된 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리모프니 시리즈라고 계속 잘 안 쓸 건데 그게 슬롯 머신과 웹백으로 인해서 흥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게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널 판타지 13-2에서는 슬롯 머신과 그런 웹백 요소들이 있음에도 피오 배송을 받고 그리고 2018년쯤에 웰 게임 메이커라고 아마 등급 분류 기준을 개발자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지금 게임 홈페이지에서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파이널 판타지 예시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심의가 들어온 인원분이 집에 대해서 똑같이 또 충분히 용서를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게임물이 둘다 똑같은거나 이런 부분이 모사됐기 때문에 청소년 요구가 게임이 되고 한개 게임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는 15%가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이해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해당 게임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잘 모르지만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는 하고 이 해당 게임물에 대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게임의 내용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 구조적인 요소고 그에 대한 진입했을 때 그런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15세를 갖고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 이용료가 게임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TBS 때 왔었거든요. TBS 때 한 질문 했을 때는 아마 답변해 주신 분이 다른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걸 알고 있었고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앱의 기사로 의혹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게임 또다시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준이 바뀌고 심의가 들어오는 게임에 대해서 기준에 받았던 등급이 있더라도 좀 새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등급을 재물려는 신규를 다시 신청했을 때 해당 게임을 대해서 작업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회의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전에 있는 부분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례와 함께 형평성에 맞춰서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유도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제가 협력성이나 약물 기준에 좀 과거와 다르게 좀 많이 엄격해졌다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도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15세 이용자의 사실적인 흐름과 신체 결단 요소가 들어가 있고 과거에 신받은 게임 중에서 가디터 시리즈라고 15세 이용자를 받은 게임은 흐름이 좀 많이 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돌받은 게임 중에 그 게임 쫙 코드되어 있는 신체 해소리가 부분이 심해서 청소년 이용 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통과된 미스 노디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엄격하게 소멸 기준이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ESRB나 K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첫째 버전을 ESRB에서는 팀 버전을 공중이고 세계에서는 16세 이용으로 공중이고 또 독일 시민기관에서도 처음에는 18세 이용으로 공됐다가 이게 등급이 내려갔어요.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새로 고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또 이 질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네, 맞습니다. 그 게임물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선정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위원님과 거의 보실 때 약간 변화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사례에 대한 부분을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ESR이나 PN텍이나 세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나라의 등급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글로벌 표준화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신청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온다면 그 게임물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나갔던 형평성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재검토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나중에 드릴 수 없고요. 그러시죠.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제 지금 민호쿤이랑 몇몇 그 게임을 얘기했지만 단갈론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심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그거는 2차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따라서 거부가 됐었던 사례로 알고 있고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됐던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가 알고 있는 건 재심사를 신청하는 처음에 신청을 넣었었던 그 비용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 혹시 제 정보가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풀자면은 이제 심의를 처음에 등록을 했고 이게 반환이 되면은 이제 왜 반환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 비용이 똑같이 또 발생한다라는 거죠.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게임을 실수를 해서 일단 그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반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보다 그 결정에 대한 자유를 조금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에 접촉이 된다고 되지만 자세한 사유나 어디에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회에 공부할 때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회에서는 그 게임을 직접 얘기하죠. 얘기하세요. 예. 그 부분은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좀 주시를 회담사에게는 것을 최대한 확실하게 공동명을 보내주는 걸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임물에 대한 각각에 대한 모든 사례는 제가 다 인지할 수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한 뭐 이거는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은 게 게임을 관계자는 합니다만 게임을 관계자, 게임 업계 당사자는 합니다만 이제 이게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과거에는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한글화 패치도 진행을 안 한 게임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게임 출시를 거부를 당해가지고 그냥 게임을 수입을 안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본 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보를 들었으니까 제가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